믿었던 감정의 실체. 그는 이미 전국에서 7명의 노년 여성을 파멸시킨 전과자였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못 볼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울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김지연입니다. 5년 전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운영하며 아파트 2채, 상가 1채,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마련했지만 모든 것이 남편 없이는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에 쫓겨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정현우 씨, 70세의 인상 좋은 분이셨죠.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쓰신 작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글씨에서 품격이 느껴지네요. 그의 진중한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에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난 후 정 씨는 제게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오늘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씨는 30년간 군 생활을 하다 4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지만 모두 해외에 산다고 했죠. 사실 제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문화센터도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김 선생님을 뵙고 난 후로 가슴이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그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매일 아침이면 잘 주무셨어요. 문자가 왔고 밤이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제가 군인 생활하면서 모아둔 것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걱정 마세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정 씨의 다정함이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큰딸이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신원조회는 해보셨어요? 재혼사기 많다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난 이제 그만 외롭게 살고 싶어. 내 아빠 떠난 지 벌써 5년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작은 아들도 다음 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재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다 넘겨줄 생각이세요. 최소한 그 사람 집도 가보고 아들들도 만나보고 결정하셔야죠. 자식들의 반대가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찾은 행복인데 왜 막는 걸까요? 정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좀 걱정하네요. 당신 아들들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정 씨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 아들들은 해외에 있어서
당장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 여동생이랑 만나보시겠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정 씨의 여동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오빠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해주었고, 제가 오빠와 함께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 씨는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날 정 씨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조카 사업에 투자했다가 좀 손해를 봤어요. 지연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저도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재혼 사기꾼들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작한대요. 하지만 저는 금방 그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 달 후, 정 씨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결혼합시다. 자식들이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큰딸은 문자로 격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결혼이 장난이에요?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작은 아들은 퇴근 후 곧장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우리 둘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셨잖아요. 이제 와서 낯선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게 위험해질까봐 겁나요? 자식들의 반대가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막는 걸까? 그러던 중 큰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자고 가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항상 제 집에서 자고 가던 손주들이었는데 정 씨를 만난 후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아이들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도 식부터 올리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할 게 있나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새 집으로 이사해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씨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자꾸 반대하니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전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큰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 저는 정 씨가 구해 놓았다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던 제가 이사한 곳은 25년이나 된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정 씨, 집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데요. 아이고, 지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로 있다가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겠지. 하면서요. 짐을 풀고 있는데 정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 씨, 부동산 중개업은 얼마에 정리하셨어요? 자리가 좋다 보니 권리금이 붙어서 3억 정도 받았어요.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했으니까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곳이었거든요. 3억이나요? 그 돈은 그럼 어디에 두셨어요? 은행에 예금해 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무심코 던지는 질문처럼 보였는데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에 반찬 몇 가지 차려놓고 있는데 정 씨가 갑자기 통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연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통장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군 생활하면서 재무 관리는 자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통장이라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정 씨. 그래도 여긴 제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고, 건물도 있고. 지연 씨, 저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정말. 철룡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지연 씨도 제 연금 통장 관리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부부는 하나 아닌가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정 씨의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 화장실 다녀와서 보니 비밀번호는 언제 알아냈는지 정 씨가 제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정 씨, 그건 제 핸드폰이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비상연락망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연 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연 씨,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통장 정리하려면 필요하다고요.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같이 갔던 날, 창구 직원이 읽어주는 거래, 내역을 듣고 있던 정 씨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지연 씨,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500만 원씩이나 되는군요. 예, 상가라 월세가 좀 나오죠. 전에 건물 있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네요. 이런 중요한 걸 결혼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운하네요. 정말. 그 순간 큰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이후로 정 씨는 돈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쳐놓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연 씨, 부동산 중개업 정리한 돈을 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나요?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요해졌어요.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세입자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월세는 언제 받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연 씨,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고 그래요. 부부는 하나인데 건물주인데 이런 빌라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어느 날은 퇴직한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분이 제 오랜 친구예요. 지금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요.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무슨 사모펀드라며 최소 가입 금액이 5억이라고 하더군요. 정 씨,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원금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상품은 최소 15% 받을 수 있대요. 죄송하지만
전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돌아간 후 정 씨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졌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당신 돈이라고 혼자만 움켜쥐고 내가 뭐 사기라도 치자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다 내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통장까지. 이제 믿겠어요? 서류를 보니 20년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3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들은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이었고 아파트는 이미 담보대출이 꽉 차 있더군요. 이제 지연 씨도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정리한 돈이 3억,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500만 원. 이게 다는 아니겠죠? 숨긴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정 씨를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결혼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문득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일하던 직원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장님, 저희 이모도 그랬어요. 재혼하고 4달 만에 집도 날리고 통장도 털리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때는 설마 정 씨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정 씨의 돈 얘기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던 테니스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월요일, 금요일 문화센터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지연 씨, 그 테니스 모임에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뭐 하러 그런 데 나가죠? 테니스 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말이 이어졌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 얘기라도 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테니스장에서 만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도 말이에요. 미용실에서 만난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리는 거 모르세요? 급기야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지연 씨,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게 바꿔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ATM 가서 찾아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내 연금, 통장 관리하면 되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의심하면 섭섭하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뭘 그렇게 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하기 딱 좋겠네. 그냥 일반 폴더폰으로 바꾸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더 낫지. 문자랑 전화만 되면 되지.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딸한테 전화가 웬일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며느리랑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살림하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가장 서운했던 건 큰딸내에도 못 오게 하더군요. 지연 씨, 새살림 시작하는데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을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금실이 좋아져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 씨 말대로라면 전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하던 부동산 중개업 그만두고 나니 심심할까봐 시작한 취미 생활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정 씨,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왜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러자 정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연 씨,
제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사기당한 노인 얘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당신이 가진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월세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월세 통장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남자 집주인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관리하는 게 세입자들한테도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문득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 동료분도 그러다가 결국 건물까지 다 뺏겼대요. 새아버님이 처음엔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러다가 통장 관리한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건물 명의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사신대요. 그때는 딸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세장 안에 갇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상가 1층에 있는 세입자가 전화를 주셨어요. 김 사장님, 저번 달 월세는 잘 받으셨죠? 근데 알고 계세요? 남편분이 와서는 월세 통장을 바꾼다던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통장을 바꾼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지난주에 오셔서는 새로운 통장 주면서 앞으로 여기로 입금해 달라고 하던데. 월세 관리는 이제 남편분이 직접 하신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입자한테도 연락해보니 다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 씨가 일일이 찾아가서 통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씨, 혹시 건물 월세를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세입자들이 여자 집주인은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전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식구들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네. 그게 무슨... 제 아들이 빚이 좀 있어서 한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가봤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세 입금이 2달째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1,000만 원. 제 돈이 정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지연 씨, 왜 은행은 다녀오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정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자꾸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돈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밤 돈 얘기로 끝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큰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결정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정 씨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연 씨, 이번에는 꼭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 동생이 부피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아직 다 있잖아요. 전 그 돈은 작은 아들 결혼할 때 써야 해요. 죄송해요. 그러자 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 자식 결혼에 쓰겠다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 관리도 제가 다 하고 있고 당신은 편하게 살잖아요. 세입자들 관리요?
2달치 월세 받은 거, 그것부터 빨리 돌려주세요. 순간 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동안의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지연 씨.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있네요. 당신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20년이나 부동산 중개업 했다면서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부동산 정리할 때 받은 돈 얘기가 나오자 정 씨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3억이라면서요. 그런데 통장에는 얼마 없던데. 나머지는 어디다 숨겨뒀어요? 건물도 있고. 당신 재산이 15억은 될 텐데.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큰딸한테 전화했네. 돈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게 뭐 숨기려고 그래요. 딸하고 짜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큰딸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핸드폰을 뒤지는 동안 머릿속으로 부동산에서 일하던 직원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처음엔 달달하게 꿀 발라서 결혼하자고 하다가 나중엔 폭력까지 휘두른다고. 돈만 뺏으면 도망간대요. 한 번은 그렇게 새 집이나 다니면서 돈 뺏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무서워진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정 씨의 통화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아니, 그 돈은 곧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 이 여자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한 2억 정도는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자는 더 쳐드릴게요. 잠시 뒤에 또 다른 통화가 이어졌어요. 동생,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해보자고. 부동산 처분한 돈이 3억이래. 거기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꽤 되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야 돼.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이야. 저번에 그 할매는 우리가 잘못 골랐지. 이번에는 확실해. 건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한 3개월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문에 기대어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정 씨의 숨소리가 마치 야수처럼 들리더군요. 귓가에서 맴도는 통화 내용에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이 여자라고 부르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정 씨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외출을 했습니다. 지연 씨,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형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전날 통화에서 말했던 그 형님일 테죠. 정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딸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엄마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매일 밤 식은땀 흘리면서 잠들었다니까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말 진작에 들을걸.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제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사기꾼하고 살고 계셨다니. 당장 그 집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나오면 월세 1,000만 원은 영영 못 받을 것 같아. 게다가 내가 갑자기 나가면 정 씨가 너희들한테 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가 다른 계획이 있어. 큰딸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큰일이 생겼어요. 사정을 듣고는 지점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고 혹시 모를 명의 도용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러서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월세 통장을 다시 제 것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 사장님도 저와 오랜 지인이었던 김 사장님,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세입자분들 다 연락해서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 씨가 이미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지연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장 보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 했어. 정 씨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맛있게 차려드렸어요. 술도 한 잔 더 따라 드리면서. 지연 씨,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더 미안하네요. 어제는 제가 너무했죠.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 씨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 이제 서로 믿고 살아요.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살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 씨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전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벌을 받네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둑처럼 숨어서 나온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지만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큰딸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자 2통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정 씨에게. 정 씨, 이제 그만 헤어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변호사님께 이혼 서류 맡겨놨으니 깨끗이 정리하세요. 1,000만 원은 제가 포기할게요. 대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하나는 세입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라며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계좌 바꾸지 마세요. 큰딸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정 씨한테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처음에는 달래듯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 씨, 집에 돌아오세요. 월세는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자로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당신도 결혼 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적금 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들으신 형사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정현우 씨라고 하셨죠? 이런 마침 잘 오셨네요. 서울 서초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65세 여성분이신데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날리셨다 합니다.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알고 보니 정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로 재산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렸다고 했죠.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돈 문제로 괴롭혀 재산을 빼앗아 갔나 봅니다. 김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빠져나오셨네요. 보통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신고를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정 씨가 큰딸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들은 큰사위가 친구들과 함께 지키고 있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형사님께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정현우 씨가 부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68세 여성분을 또 만나려다 그쪽 자제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다 새로 해놨어요. 현관문 도어락은 얼굴 인식으로 바꾸고 CCTV도 달아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게 됐어요. 재판 결과 정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고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복지관에서 노년층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자녀들과 상의하고 최소 6개월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재산만큼은 절대 섞지 마세요. 이제는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그저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매일 저녁 아이들이 전화하고 주말이면 손주들도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일상의 작은 행복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값진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통해 무료로 이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빼앗아간 재혼, 자식들 얼굴도 못 볼 지경입니다. 사연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재산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했으나 재혼 상대의 사기로 한 달 만에 후회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결혼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주요 타깃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을님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값진 교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